연단 지시와 함께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입사자 226명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300여 건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확인된 가운데 대규모 면직 처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 수수 이외의 혐의를 대부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수사나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정치 외교 인사를 잇따라 만나는 등 사흘간의 방미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스웨덴을 방문했는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접촉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봄을 시샘하는 깜짝 추위가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경상도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공사 중이던 육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대여섯 대가 깔리면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주저앉은 육교 상판 밑으로 차량들이 깔려 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 사이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It was like an explosion. It was like a bomb. It was right behind us. And, it could have been us under that bridge. Thanks to God it wasn't.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육교가 붕괴된 것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2시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950톤 중량의 육교 상판이 주저앉으면서 왕복 7차선 도로를 지나던 차량 대여섯 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금까지 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에선 사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육교는 모듈러 공법으로 설계돼 5일 전 상판을 올렸으며 최고 강도인 5등급 허리케인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고 대학 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122편 내에서 승무원의 팔과 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수화물을 건네받다 손등을 긁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되돌아오면서 출발이 50분 지연돼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최근 각종 성폭력 피해 제보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준다는 취지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이 만든 사이트 난립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한 제보 사이트의 경우 제보글을 인기 순으로 나열해 피해자들의 고통에 순위를 매긴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 공인되지 않은 개인이 폭로글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피해자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등의 새로운 피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담배를 연상시키는 정사각형 케이스에 담배개비가 그려진 사탕. 실제 사탕도 흰 막대 모양으로 담배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최근 일부 수입 과자 판매점에서 이렇게 담배나 술을 연상시키는 사탕을 팔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따라하고 싶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생각을 상술에 악용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분류돼 판매가 금지돼야 할 제품들이지만 학교와 문구점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의료계가 정한 수면의 날인데요. 수면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이 10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장애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포함해 자다가 숨이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 다리가 저려 잠을 깨는 하지불안 증후군 등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을 통칭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입시나 취업 등의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수면 장애가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나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는 건데요. 마치 비처럼 수면 부족이 계속 쌓여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수면 부채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 시설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시설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 관외 이용 요금이 많게는 20배까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관내 화장장이 없는 주민은 비싼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지역마다 이용 금액이 들쭉날쭉하고 지역 주민에게 받는 금액도 지역별로 널뛰기 하고 있다고 신문을 꼬집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액의 대입 컨설팅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3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부터 명문대생에게 받는 과외까지 최근 정보 부족과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신종 사교육이 성업 중이라는데요. 기간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신종 사교육이 팽창하고 금수저 학종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개선 대책을 오는 8월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 어머니 동원 금지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수천 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원자는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책 읽어주는 북맘같이 엄마의 참여를 강조한 학교 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자녀 돌봄이나 교육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워킹맘의 경우 아이가 미움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투데이 핫이슈입니다. 햄버거와 커피 등 연초부터 이어져 온 식품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 대열에 추억의 음료수 야쿠르트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야쿠르트 너마저입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다음 달 1일부터 야쿠르트와 윌 2개 브랜드의 가격을 최대 7.6%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야쿠르트 브랜드는 2014년 이후 4년 만, 윌 브랜드는 6년 5개월 만의 가격 인상인데요. 제품 원료를 개선하다 보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누리꾼들은 야쿠르트 한 병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겠다며 이딴 음식료품 가격 인상에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원조 한류 스타인 윤사마 배용준 씨가 자신의 연예 기획사를 SM엔터테인먼트에 넘기며 12년 만에 400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윤사마 재테크입니다. 2006년 자본 잠식으로 매매가 정지된 한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에 90억 원을 출자해 대주주가 된 배용준 씨. 회사명을 키스트로 바꾸고 연예기획사로 성장시킨 배 씨는 12년 만에 자신의 지분을 500억 원에 넘기면서 4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했는데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의 3대 주주 자리에도 올라 배우 배용준 씨의 재테크 능력에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1990년 이후 법정 공휴일이 역대 가장 많은 69번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내년은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내년 공휴일 66일입니다. 내년에는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데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어린이날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2019년 실제 공휴일 수는 올해보다 사흘 적은 66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설날 연휴는 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고요. 추석 연휴는 9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8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8살 노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100살 앞두고 징역형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87살 아내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8살 남성에게 고령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과 다툰 뒤 큰아들 집에서 살고 있던 아내가 물건을 가지러 집에 오자 같이 살자고 애원하다가 양로원이나 가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3차례 찔렀다고 하는데요. 전국 교정시설 내 최고령 수감자가 된 이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이슈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굴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 서귀포시 상장교차로 근처에서 31살 고모 씨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8살 현모 씨가 숨지고 고 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 덕명동 덕명내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28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부산 동래구 철산동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1층짜리 주택 지붕 일부가 파손됐지만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구청 측은 갑작스런 폭우로 집안이 약화돼 담벼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하루 100km를 운전하며 도시락을 배송하는 기사들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등록된 영업 차량이 아닌 개인 화물차로 영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락을 배송하는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흰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짐을 싣고 배송에 나섭니다. 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은 차량의 번호판은 노란색. 흰색 번호판의 개인 차량이 운송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결국 일반 화물차로 넉 달 동안 도시락을 배송한 운전사 26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형편이 상당히 좀 안 좋으신 생계 유정이 많았습니다. 배송기사들이 이런 불법을 감수하면서 하루 100km를 운전해 손에 쥐는 건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번호판이 지금 한 거의 3천만 원 육박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지금 있는 거죠. 못 사고. 전국에 허가된 1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은 약 8만여 개. 기존 화물차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영업용 번호판의 추가 발급이 중단됐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발급된 영업용 번호판이 지금은 인터넷에서 수천만 원씩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운임료 하락 등을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추가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모래나 자갈을 흘리면서 달리는 대형 화물차 뒤에서 운전하면 아찔할 때가 있는데요. 적재물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들의 불량 난폭 운행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황희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경찰이 대형 덤프트럭 한 대를 길가로 멈춰 세웁니다. 적재함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을 만큼 건설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또 적재함에 넘어서면 안 되세요. 주행 중에 또 돌돌이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싣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좀이라도 많이 실으려고. 소주와 맥주가 가득 실렸지만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를 씌우고 다니는데 이 앞에 거래처가 있어서 그냥 치고 닫고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형 화물차들의 난폭 운전은 도심을 위협합니다. 옆 차로를 침범해 다른 차량을 치고 달리는가 하면 좁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내다 마주오던 행인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올 들어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서울에서만 모두 12건. 이 중 8건이 적재불량과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5개 권역에서 대형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인권위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는데 여전히 많은 곳에서 리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이 신길역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증장애인 한경덕 씨가 휠체어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장소입니다. 버튼이 왼손으로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서 오른손으로 누를 수밖에 없고요. 9년 전 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가 잦은 휠체어 리프트를 없애고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신길역 환승 구간을 포함해 아직도 서울 지하철에만 170여 개 휠체어용 리프트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승강기 설치가 늦어져 사고가 났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장애라는 이유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공사 측은 예산 문제로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휠체어 리프트를 장애인용 승강기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밤사이 세계입니다. 하늘에서 금괴가 쏟아진다면 어떨까? 팍팍한 생활에서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금괴 9톤이 실린 수송기가 이륙하던 도중 화물칸 문짝이 파손되면서 일부가 활주로로 쏟아진 건데요. 경찰이 일대를 통제한 뒤 떨어진 금괴 수거에 나선 덕분에 4,100억 원 상당의 금괴 모두 수송기에 다시 실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방콕해안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를 지키던 여직원이 여행객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담하게 가방 주인 옆에서 우리 돈 68만 원 상당을 꺼냈는데요. 당시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한 여행객이 곧바로 공항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둔 공항 직원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전직 러시아 스파이 암살 기도 사건으로 영국이 러시아 외교관 23명에 대한 추방을 결정하는 등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는 메이 영국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국 내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한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러시아 스파이 사건을 자신의 위상을 만회하려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고요. 대선을 앞둔 푸틴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영국의 최후 통첩을 보란듯이 무시했으며 앞서 국정연설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직접 소개하며 강인한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에비앙, 바사니, 산펠레그리노 등 유명 생수 대부분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프레도니아 뉴욕 지립대 연구팀이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생수 25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전체 250개 생수 가운데 93%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파편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생산 과정에서 생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밤사이 세계였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값 다소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편의점이 가성비 좋은 카페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요즘은 문을 열면 커피향 가득한 편의점이 많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에서 1,200원. 조금만 더 부담하면 샷 추가란 호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3사 GS25와 세븐일레븐, CU의 자체 브랜드 커피 판매량이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GS25는 2015년 12월 출시한 뒤 누적으로 1억 20만 잔, 세븐일레븐은 작년에만 모두 4,500만 잔을 팔았습니다. 업계에서는 함께 먹을 수 있는 도넛 등의 판매가 덩달아 늘면서 연간 매출 상승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인터넷을 끊고 종이신문만 봤더니 다른 세상이 보였다. 뉴욕타임스 기자의 고백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SNS 이용률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이 모두 소폭 하락했고 인스타그램만 지난해 대비 14.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등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52.4분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해외 신용카드 도용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한밤중에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다른 곳에서 결제되는 사고가 빈발해 금융당국의 신고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유럽과 미국 등에선 신용카드 결제 등의 보안 수준이 높지 않아 카드 복제 등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이를 복구하고 환불받는 절차도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용 옷을 준비하는데 평균 17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 막이 오른 요즘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정장 대여업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김수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 대기업이 주관한 취업 설명회에 몰려든 학생들. 인사 담당자의 설명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열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보일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표정도 밝아야 되겠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겠고 근데 또 무엇보다도 좀 단정한 옷차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접용 정장 한 벌에 수십만 원. 기업 분위기에 따라 바꿔 입는 건 물론이고 한 벌 마련하는 것도 취업 준비생들에겐 만만치가 않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다는데요. 탈의장만 15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남녀 정장 2,500벌에 패션 소품도 만여 점이 갖춰져 있고요.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신체 치수를 재서 딱 맞는 정장을 골라주기까지. 고급 정장 전문 매장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오늘 면접이어가지고 네, 근데 정장 없어서 빌리러 왔어요. 바로 취업 준비생들부터 회사원까지 필요에 따라 짧은 기간 정장을 빌려주는 대여 전문점. 마치 맞춘 옷처럼 제 몸에 딱 맞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블라우스와 셔츠, 그리고 넥타이, 가방, 이쪽에 보시면 벨트와 구두까지 면접 복장에 필요한 모든 걸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습니다. 정장 한 벌에 2만 원, 셔츠나 블라우스, 벨트, 구두까지 하면 3박 4일 빌리는데 3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품질도 괜찮고요. 지금 저 입은 거 보면은 만족스러우세요? 완전 만족스러워요. 본격 취업 시즌이 되면 대기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붙을지도 모르고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면접을 자주 보는 상황에서는 빌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건 모두 기증받은 옷들이라는 건데요. 깨끗하게 손질된 상태로 새 옷 같은 의상을 빌려주고 대여료 수익은 대학생 장학금과 소외 청소년 지원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2만 6천 명 이용하셨거든요. 이 옷을 공유한다는 문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투데이 별별 영상입니다. 72명의 여배우가 동원돼 한 여자의 일생을 담아낸 영상이 화제입니다. 침대에 곤히 잠든 갓난아기. 귀여운 꼬마로 자라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나더니 사랑하는 연인을 만납니다. 사탕처럼 달콤한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에 꼬리내 어엿한 가족을 이루는데요. 일본의 한 회사가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스톱모션 기법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지난 100년 동안 기대 수명이 31세에서 71.8세로 늘어난 것을 축하하고자 이렇게 72명의 여배우를 동원한 건데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참 따뜻하고 밝은 재미난 영상이네요. 자, 이번엔 러시아 모스크바의 눈 덮인 주차장으로 가볼까요? 전동 공구로 흰색 차량의 모퉁이를 사정없이 자르는 이 남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알고 보니 주차선을 안 지키고 항상 이 두 자리를 차지하는 얌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응징에 나서게 된 거라는데요. 잘나는 차 모퉁이를 떼어내고서는 그 옆에다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이 남성. 글쎄요. 이 과격하고 정말 황당한 대처법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싶긴 하지만 참 놀랍네요. 최근 일본의 한 업체가 개발한 농구공 슈팅 로봇의 시연 영상에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농구장을 찾아온 특별한 선수, 키 190cm, 큐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제작자들은 일본 만화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모델로 이 슈팅 로봇을 완성했다는데요. 20만 번 이상의 이 슈팅 연습을 통해 농구공을 림 속에 넣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 프로농구 선수들과의 자유투 대결에서도 놀라운 적중률을 자랑하죠.
큐는 동력을 전달하는 케이블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게 아직은 단점이지만 앞으로 이 인공지능 로봇이 활약하는 스포츠 경기 볼 수 있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 호주 한 가정집에 나타난 남성이 거실에 유리 창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귀중품과 현금을 노리고 집으로 침입한 도둑. 벌레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기어가기도 하는데요. 보안 카메라를 피하려고 이러는 것 같죠. 자, 하지만 자신의 범법 현장이 이렇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찍혀버린 어리석은 도둑. 경찰에게 잡히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이어서 쿠바에서 돌고래 체험 중인 여행객들인데요. 근데 이 장난꾸러기 돌고래가 마주보고 있던 이 남성에게 물총처럼 입으로 물을 쏘기 시작합니다. 유독 이 남성에게만 딱 달라붙어서 갖은 애교를 부리는데요. 이 돌고래 장난에 웃음이 터진 사람들. 익살스러운 돌고래 물장난은 조련사가 저지를 해도 계속되죠.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아이 같은 이 돌고래의 모습이 우리들의 미소까지 자아내네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별별 영상이었습니다. 쌀쌀한 기운이 가시고 어느새 바뀐 계절. 슬슬 집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안 쓰는 물건들 꺼내 정리해야 할 때죠. 봄맞이 집안 정리,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옷은 모두 꺼내서 1, 2년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남은 옷들은 면 티셔츠나 니트의 경우 잘 접어 서랍에 세워 넣으면 구김도 덜 가고 다시 꺼내 입기 좋습니다. 후드티는 접어서 모자 속에 넣고 폴라티는 반으로 접어 소매를 옷걸이에 올려 걸어두면 늘어남을 방지할 수 있고요. 셔츠나 블라우스, 원피스, 코트 등은 옷장에 가지런히 걸어놓되 색깔과 길이를 맞춰 한 방향으로 걸고 옷걸이를 통일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옷걸이에 신문지를 끼워서 그 위에 옷을 끼워서 수납을 하시면 방습, 방충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옷을 한 상자에 넣을 때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넣으면 이 흰 옷이 짙은 옷에 닿아서 얼룩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두꺼운 겨울 이불은 부피를 줄여서 좁은 공간 안에 잘 넣는 게 관건인데요. 반으로 접은 다음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접는 2단 접기, 3등분해서 접는 3단 접기와 세로를 4등분하는 4단 접기 등으로 크기를 다르게 접어 넣는 게 좋고요. 얇고 작은 이불은 말아서 스타킹에 넣은 다음 서랍에 보관해도 됩니다. 이불장에 계피 주머니를 걸어서 수납하면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지를 넣어도 되는데요. 신문지를 넣으실 때 돌돌 말아서 넣으시면 나중에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전열기구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전기장판의 경우 오염물질이 묻었다면 수건에 중성세제를 묻혀 살짝 닦아내고요. 열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겉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돌돌 말아서 고무줄이나 스타킹 밴드로 고정해 세워 넣어두고요. 온도 조절기를 분리해서 전기 플러그와 함께 선이 꺾이지 않도록 따로 둬야 합니다. 전기 난로는 반사판 부분과 코일에 쌓인 먼지를 수건이나 솔로 제거해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즐거운 아침 투데이 연애톡톡입니다. 배우 정혜영 씨가 5년 만에 연기자로 돌아옵니다. 차시라 씨와 연기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정혜영 씨가 MBC 새 주말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로 안방극장 공략에 나섭니다. 그동안 남편인 가수 션 씨와 함께 봉사활동과 육아에 전념해왔던 정혜영 씨. 지난 2013년 드라마 국가에서 이후 5년 만에 연기자로 돌아오는데요. 먼저 출연을 확정지은 배우 차시라 씨와 대결 구도의 캐릭터를 맡는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별이 떠났다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들이 이 시대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그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방영 중인 대릴 남편 오작두의 후속으로 오는 5월 방송될 예정입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은국 씨가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은국 씨가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 측은 추이를 지켜보며 녹화된 분량의 편집과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 현재 김은국 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김은국 씨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성폭행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분명히 해 사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과 엑소, 워너원, 갓세븐이 미국 빌보드 소셜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 차트는 온라인과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빌보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K-팝 4곡이 차트 상위권을 점령했다고 감탄하며 집중 조명에 이목을 모았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에 대해선 폭발적인 글로벌 팬덤으로 65주 동안 1위를 이끌고 있다고 주목했고요. 이어서 2위에 오른 엑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회식 공연의 영향으로 순위가 급부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짧은 연예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MBC 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가 방송 첫 주 TV 화제성 전체 부문 1위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혹자는 대세 배우 우도환 씨와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 씨의 만남으로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첫 방송부터 파격적인 전개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 씨가 결혼 전 교제한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낸시랭 씨는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빌렸고 협박과 모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결혼 사실을 알린 낸시랭 씨는 이후 남편이 고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와 전자발찌 착용, 사기 등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은 상황이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쌀쌀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밤사이 미시령에는 7.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은 강원 산지에 눈이 약해지면서 강원 중북부 산간지방의 대설주의보가 해제가 됐는데요. 다만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고 있어서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방에 차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수와 창원 등지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영동과 경남 곳곳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 비는 차츰 그치겠고 안개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4.4도, 강릉 2.7도, 부산은 4.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6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입사자 226명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2,300여 건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도 대규모 면직 처분으로 이어질지 파장이 주목됩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275개인데
18곳을 빼고는 모두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지만 정부는 당시 겨우 50명만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비리가 재판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2015년과 2016년 공채에서 면접 점수가 조작돼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을 구제하려 했지만 4명은 이미 구제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합격자들이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할 경우엔 거기에 맞춰 따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면 특별점검에서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례 전체, 즉 2,300여 건으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2천여 명에 대해 채용 취소나 면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강원랜드는 부정 입사자들을 당초 내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사조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청와대의 이번 예상 밖의 강력한 인사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 비리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않게 청와대가 강도 높은 인사 조처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돼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이미 지난달부터 226명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전체 직원 3,600여 명 가운데 6%에 달하는 인원으로 특히 카지노 부문이 많아 영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폐광 지역에서는 이번 인사조처 대상자들이 지역 출신이어서 안타깝다는 반응과 잘못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엇갈리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방미 외교길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도 만나 양국 간 현안에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들과 만났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일부 의원들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조언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지도부 면담에 앞서 강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만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내일 당분간 국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게 된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북한의 외교 책임자인 리용호 외무상이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뒤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스웨덴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인데다 스웨덴이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주선했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거쳐 스웨덴에 도착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1박 2일간 머물며 발스트램 외교장관과 회담하는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합니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라고 스웨덴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수교한 스웨덴은 원비어 석방을 돕는 등 북미 사이를 중재해온 데다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최근 르벤 스웨덴 총리는 어떤 식으로든 미북 대화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 문제 협의 가능성, 여기에 스웨덴이 북미 접촉에 다리를 놓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에는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으로 대미 외교 전문가인 최강일도 수행했습니다. 평창에 도왔던 대미 외교통 최강일이 유럽 지역 방문에 동행한 건 이례적입니다.
북미가 물밑 접촉을 한다면 정상회담 실무 준비와 북한에 역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스웨덴을 통한 양측의 간접 대화는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분석입니다. 수사나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극히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일부 구속된 측근들과 이미 공범 관계로 적시된 데다 일부 관련자들이 자수서까지 제출했는데도 혐의 일체를 완강히 부인한 겁니다.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표현할 만큼 확실한 물증으로 제시한 문건도 조작된 거라고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전 대통령으로선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잣대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스스로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수사팀 내부적으론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은 사전 구속영장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이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든 만큼 수사 일정에 따른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다음 달 초중순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영장 청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를 넘기진 않을 걸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공사 중이던 육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대여섯 대가 깔리면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주저앉은 육교 상판 밑으로 차량들이 깔려 있습니다. 구조대는 잔해 사이를 샅샅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It was like an explosion. It was like a bomb. It was right behind us, and it could have been us under that bridge. Thanks to God it wasn't.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육교가 붕괴된 것은 현지 시각으로 15일 오후 2시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950톤 중량의 육교 상판이 주저앉으면서 왕복 7차선 도로를 지나던 차량 대여섯 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관계 당국은 지금까지 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에선 사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육교는 모듈러 공법으로 설계돼 5일 전 상판을 올렸으며 최고 광도인 5등급 허리케인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고 대학 당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제주도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굴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대전에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옆으로 쓰러진 승용차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 서귀포시 상장교차로 근처에서 31살 고모 씨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48살 현모 씨가 숨지고 고 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 덕명동 덕명내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28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엔 부산 동래구 칠산동의 한 주택가에서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1층짜리 주택 지붕 일부가 파손됐지만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구청 측은 갑작스런 폭우로 집안이 약화돼 담벼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122편 내에서 승무원의 팔과 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승무원이 자신의 수화물을 건네받다 손등을 긁어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되돌아오면서 출발이 50분 지연돼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모래나 자갈을 흘리면서 달리는 대형 화물차 뒤에서 운전하면 아찔할 때가 있는데요. 이 적재물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들의 불량 난폭 운행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황희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경찰이 대형 덤프트럭 한 대를 길가로 멈춰 세웁니다. 적재함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을 만큼 건설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적재물이 이렇게 적재함에 넘어서면 안 되세요. 주행 중에 저 돌들이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싣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좀이라도 많이 실으려고. 소주와 맥주가 가득 실렸지만 별다른 고정장치 없이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를 씌우고 다니는데 이 앞에 거래처가 있어서 그냥 치고 닫고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형 화물차들의 난폭 운전은 도심을 위협합니다. 옆 차로를 침범해 다른 차량을 치고 달리는가 하면 좁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내다 마주오던 행인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올 들어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서울에서만 모두 12건. 이 중 8건이 적재불량과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서울 5개 권역에서 대형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중소기업 전문 쇼핑 채널이 청탁을 받고 일부 공채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탁을 한 대다수는 이 회사 대주주인 중소기업 중앙회의 전 현직 임원들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거래액 2조 원이 넘는 쇼핑 채널 홈앤쇼핑의 2011년 첫 공개 채용 점수표입니다. 탈락 점수에 해당하는 일부 지원자들이 중소기업 유공자 우대라는 가산점을 받고 커트라인을 넘겼습니다. 서류 전형이 끝난 뒤 원래 배점 기준표에는 없던 항목이 갑자기 추가된 겁니다. 2년 뒤 다음 공채 때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표님 추천이라고 표시된 지원자에게는 중소기업 우대에 인사조정이라는 알 수 없는 항목까지 더해져 임의로 20점을 더 줬습니다. 떨어진 특정 3명에겐 따로 연락해 다시 시험 보게 해줬습니다. 일부 응시자들은 인적성 검사 결과 점수가 상당히 좋지 않아 특정한 날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재검사 기회까지. 이런 식으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지원자는 모두 10명. 특혜를 받은 합격자 대다수가 홈앤쇼핑의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의 자제나 지인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를 매일같이 직접 손으로 만지며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파 걱정은 고사하고 감전이라도 되면 생명이 위태롭다 보니 늘 목숨을 걸다시피 일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마봉춘이 간다에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전신주위 지상 10m에서 보이는 모습. 하지만 수십 년 이곳에서 작업해온 전기공은 몰아치는 바람이나 아찔한 높이의 작업 현장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데요. 바로 세 가닥 전선 안에 흐르는 22,900볼트의 고압 전류입니다. 이거 겁나죠 지금 이거 해도 소리 바짝바짝 서요 지금. 전선을 건드릴 때마다 나는 소음. 고압 전류가 공기로 방전되는 현상인 일명 아크 방전인데요. 계속 몸을 흘러요. 예,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고압선을 만진 날은 집에 가도 우웅거리고.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고압 전선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작업하는 방식이다 보니 감전 등의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전체 전기공 4천여 명 가운데 지난 5년간 사망자만 33명. 모두 한국전력 정규직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아니 사망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뭐예요? 지금 또 가슴만 아프지. 하루 8시간씩 고압선을 자르는 전기원 생활만 35년째라는 최용규 씨.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곁에서 보면서 작업에 더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3년 전 자꾸 눈꺼풀이 처져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최 씨가 받은 진단은 서서히 근력이 약해지는 중증 근무력증. 여기에 병명도 낯선 원인 불명의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무력증이 있는 환자는 거의 충선암이 동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산악 자전거를 즐길 만큼 건강을 자신했던 터라 매일 접하다시피 했던 고압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 씨.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작업이나 이런 걸 느낌을 봐서는 좀 영향이 있다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전기공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역학조사에선 각종 암 등 직업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만 79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최근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22,900V 고압을 다루던 중에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 노동자에 대해서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라는. 하지만 전자파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보니 질환에 대한 추적 조사나 특수 건강 검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체내에서 일어난 변화를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질병이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하나둘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다시 전신주에 올라야 하는 이들. 일단 겁이 나기 때문에 희감이 먼저 드는 거죠. 다른 타 직업을 하려고 이제 마음도 많이 먹었었지만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마봉춘이 간다였습니다. 투데이 하디슈입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포 주공 8단지의 견본주택이 오늘 문을 여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10만 청약설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개포 주공 8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낮고 당첨 기회가 많다는 점 때문에 로또 아파트로 불렸는데요. 서울에서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은 모두 뛰어들 것이란 얘기까지 돌면서 10만 청약설이란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사의 중도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토부와 국세청이 당첨자의 청약가점 조작이나 탈세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까지 나오며 열기가 크게 식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대출 없이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 값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는 전국에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죠.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와 마치 장마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 갑자기 쏟아진 많은 양의 비 때문에 물이 차올라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교통이 한때 통제되고 배수 펌프까지 동원돼 고인물을 빼냈는데요. 장마 같은 봄비가 지나간 오늘은 전국이 다소 쌀쌀하겠지만 주말에는 나들이 나서기에 괜찮을 전형적인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니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햄버거와 커피 등 연초부터 이어져 온 식품 외식 업계의 가격 인상 대열에 추억의 음료수 야쿠르트도 합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야쿠르트 너마저입니다. 한국 야쿠르트가 다음 달 1일부터 야쿠르트와 윌 두 개 브랜드의 가격을 최대 7.6%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야쿠르트 브랜드는 2014년 이후 4년 만, 윌 브랜드는 6년 5개월 만의 가격 인상인데요. 제품 원료를 개선하다 보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누리꾼들은 야쿠르트 한 병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겠다며 이딴 음식료품 가격 인상에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사들은 한 달에 얼마의 월급을 받을까요? 마지막 키워드, 의사 월급 1,304만 원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니 2016년 기준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4만 6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으로는 1억 5,6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의료기관 규모로 보면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월급이 1,9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1,000만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등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하디슈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조금 도톰한 겉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이나 떨어져 있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반짝 쌀쌀한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까지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온화하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고요.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데 남부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차츰 그치고 오늘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4.4도, 강릉은 2.7도, 전주는 6.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6도, 대구는 10도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주말 산행 가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상 올라가서 한 잔, 하산 앞두고 한 잔. 이런 음주 산행이 이번 주부터 전면 금지됐다는 건데요. 지난 주말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산 중턱.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낮술을 즐깁니다. 점심시간 산 정상 부근에선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음주 측정하라고 그래. 서너 명 앉을 만한 공간마다 자리를 잡은 취객들. 양주 먹으면 안 되지만 막걸리 된다는 거죠. 도봉산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반주를 즐기는 중년 남녀에 막걸리를 사발째 연거푸 들이켜는 남성까지. 등산로 입구 상점에서는 술부터 챙겨가는 등산객도 적지 않을 만큼 일명 정상주, 하산주는 없으면 아쉬운 주말 산행의 문화처럼 돼버렸습니다. 좀 많이 사가세요. 거의 한 분당 막걸리 2병씩은 사가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보신 음주 산행, 앞으로는 단속 대상입니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6개월 계도를 거친 뒤 본격 단속은 9월부터 시작되고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산 정상, 또 탐방로와 대피소 등 158곳에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류를 다른 용기에 담아도 적발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단속까지 하게 된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음주 산행으로 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보도 영상 보시죠. 소주 반병을 마시고 1시간 동안 산행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66, 0.07%. 실제 산 정상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최대 0.1%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많은데 술은 이런 부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술을 마시면 저체온증 위험도 커진다며 음주 등산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취지는 좋은데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등산 문화가 개선될 거다. 정산주 한 잔까지 막아야겠느냐. 이 등산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등산로 입구에 음주 산행을 금지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일부 취객들의 볼썽사나운 모습도 사라지게 돼 대체로 이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술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리도 커지고 이제 이렇게 막 여름 같은 경우는 파리 같은 것도 좀 많고. 하루 술 먹어가지고 뭐 군대로 나가고 그러지면 그렇지 아니요.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산행의 멋과 낭만이 사라진다며 아쉬워하는 등산객이 많았고요. 재밌게 가려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이 규제를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등산로 주변 상점들도
매출이 줄까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해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하니 산에 무슨 재미로 오나 뭐 술 먹은 사람 또 그러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 90년대 국립공원의 취사가 금지됐을 때 단속 모습인데요. 이때는 강제 수색까지 했지만 이번엔 현장 적발 위주다 보니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음주 산행 단속 대상인 전국 국립공원은 육지 면적만 4,000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해 서울시 크기의 6배가 넘습니다. 북한산만 해도 연간 탐방객 수가 600만 명인데 1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 등산객들도 실효성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보험등에다 가져와서 이렇게 따라 먹으면 걸리지 않겠냐? 산이라는 게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인데 여기 먹는 건 걸리고 저기에 먹는 건 안 걸리고 그 한계를 어디 둘 거야? 이 때문에 단속 주체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도 시행 초기에는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1991년부터 시작된 취사행 금지, 2001년부터 시작된 흡연 금지가 정착되었듯이 지속적인 캠페인과 대도 단속을 통해 산행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락 문화로 자리 잡은 음주 산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쉽지 않을 겁니다. 단속까지 안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산행 자체를 즐기면 좋을 텐데요. 당장 내일부터 주말 산행 풍경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데이 매거진이었습니다. 쌀쌀한 기운이 가시고 어느새 바뀐 계절. 슬슬 집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안 쓰는 물건들 꺼내 정리해야 할 때죠. 봄맞이 집안 정리,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옷은 모두 꺼내서 1, 2년 입지 않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남은 옷들은 면 티셔츠나 니트의 경우 잘 접어 서랍에 세워 넣으면 구김도 덜 가고 다시 꺼내 입기 좋습니다. 후드티는 접어서 모자 속에 넣고 폴라티는 반으로 접어 소매를 옷걸이에 올려 걸어두면 늘어남을 방지할 수 있고요. 셔츠나 블라우스, 원피스, 코트 등은 옷장에 가지런히 걸어놓되 색깔과 길이를 맞춰 한 방향으로 걸고 옷걸이를 통일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옷걸이에 신문지를 끼워서 그 위에 옷을 끼워서 수납을 하시면 방습, 방충 효과가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옷을 한 상자에 넣을 때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넣으면 이 흰 옷이 짙은 옷에 닿아서 얼룩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두꺼운 겨울 이불은 부피를 줄여서 좁은 공간 안에 잘 넣는 게 관건인데요. 반으로 접은 다음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접는 2단 접기, 3등분해서 접는 3단 접기와 세로를 4등분하는 4단 접기 등으로 크기를 다르게 접어 넣는 게 좋고요. 얇고 작은 이불은 말아서 스타킹에 넣은 다음 서랍에 보관해도 됩니다. 이불장에 계피 주머니를 걸어서 수납하면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지를 넣어도 되는데요. 신문지를 넣으실 때 돌돌 말아서 넣으시면 나중에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전열기구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전기장판의 경우 오염물질이 묻었다면 수건에 중성세제를 묻혀 살짝 닦아내고요. 열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겉면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돌돌 말아서 고무줄이나 스타킹 밴드로 고정해 세워 넣어두고요. 온도 조절기를 분리해서 전기 플러그와 함께 선이 꺾이지 않도록 따로 둬야 합니다. 전기 난로는 반사판 부분과 코일에 쌓인 먼지를 수건이나 솔로 제거해 보관하면 됩니다. 이어서 철진한 겨울 신발 간단하게 손질해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양털 부츠는 솔로 가볍게 이물질을 털어낸 다음 탈취 스프레이를 뿌리고요. 신문지를 넣어서 습기를 예방하고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둡니다. 가죽 부츠는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스펀지에 전용 세척제를 묻혀 닦은 다음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는데요. 목이 긴 부츠의 경우 한 면을 잘라낸 빈 페트병이나 돌돌만 신문지를 넣어 빨래집게로 집어놓으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천연털 부츠는 천에 알코올을 묻혀 닦아 보관하면 오랫동안 새 것처럼 신을 수 있고요. 스웨이드 부츠는 지우개로 오염 물질을 제거한 뒤 별대로 잘 빗어서 보관하면 된다고 하네요. 최근 여행 전용 적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각종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4.7%를 주는 등 금리도 유리한 데다 특히 여행 관련 혜택이 큰데요.
제휴 여행사의 상품 가격을 깎아주고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하는 상품에 환전할 때 환율 우대 서비스를 주는 상품도 있는데요. 여행 자주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품 이용해 여행 자금도 모으고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공연장 계단이 곰인형 테디베어 전시장으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생김새가 제각각인 테디베어가 마치 관중석에 앉아있는 듯 계단 여러 층이 온통 인형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어린이들이 모은 테디베어로 무려 740개나 됩니다. 8년째 시리아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한 국제기구가 기획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리아 어린이 난민은 250만 명 이상으로 테디베어 하나당 시리아 어린이 1000명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금괴가 쏟아진다면 어떨까? 팍팍한 생활에서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금괴 9톤이 실린 수송기가 이륙하던 중 화물칸 문짝이 파손되면서 일부가 활주로에 쏟아진 건데요. 경찰이 일대를 통제한 뒤 떨어진 금괴 수거에 나선 덕분에 4,100억 원 상당의 금괴 모두 수송기에 다시 실을 수 있었습니다. 에비앙, 산펠레그리노 같은 생수는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외국 유명 생수 대부분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미국 프레도니아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는 생수 250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전체 250개 생수 가운데 93%에서 미세한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생산 과정에서 생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를 지키던 여직원이 여행객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담하게 가방 주인 옆에서 우리 돈 68만 원 상당을 꺼냈는데요. 당시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안 여행객이 곧바로 공항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머니에 돈을 넣어둔 공항 직원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용 옷을 준비하는데 평균 17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 막이 오른 요즘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정장 대여업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김수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 대기업이 주관한 취업 설명회에 몰려든 학생들. 인사 담당자의 설명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열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보일까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표정도 밝아야 되겠고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겠고 근데 또 무엇보다도 좀 단정한 옷차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접용 정장 한 벌에 수십만 원. 기업 분위기에 따라 바꿔 입는 건 물론이고 한 벌 마련하는 것도 취업 준비생들에겐 만만치가 않죠.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곳이 있다는데요. 탈의장만 15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남녀 정장 2,500벌에 패션 소품도 만여 점이 갖춰져 있고요.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신체 치수를 재서 딱 맞는 정장을 골라주기까지. 고급 정장 전문 매장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오늘 면접이어가지고 근데 정장 없어서 빌리러 왔어요. 바로 취업 준비생들부터 회사원까지 필요에 따라 짧은 기간 정장을 빌려주는 대여 전문점. 마치 맞춤 옷처럼 제 몸에 딱 맞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블라우스와 셔츠, 그리고 넥타이, 가방, 이쪽에 보시면 벨트와 구두까지 면접 복장에 필요한 모든 걸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습니다. 정장 한 벌에 2만 원, 셔츠나 블라우스, 벨트, 구두까지 하면 3박 4일 빌리는데 3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품질도 괜찮고요. 지금 저 입은 거 보면은 만족스러우세요? 완전 만족스러워요. 본격 취업 시즌이 되면 대기실에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붙을지도 모르고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면접을 자주 보는 상황에서는 빌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건 모두 기증받은 옷들이라는 건데요. 깨끗하게 손질된 상태로 새 옷 같은 의상을 빌려주고 대여료 수익은 대학생 장학금과 소외 청소년 지원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2만 6천 명 이용하셨거든요.
이 옷을 공유한다는 문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푸른빛의 향긋한 봄나물들이 입맛을 돋우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의 끝자락에 가장 맛이 잘 든다는 세발나물이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간척지에 자리한 비닐하우스 안 잔디 모양의 파란 채소를 캐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갯나물, 세발나물입니다. 채취는 부드러운 순을 유지하기 위해 동틀 무렵 시작에 2~3시간 남짓 이어집니다. 농약 등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친환경 재배 식물입니다. 우리 식구들 먹는 것처럼 이렇게 농약을 안 하면 편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또 뜯어서 한번 먹어보고. 바닷가 갯벌 등에서 자라던 세발나물은 지난 2006년부터 인공 재배를 통해 해남을 중심으로 무안, 신안 등에서 30헥타르 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9월에 파종해 이듬해 4월까지 너댓 차례 수확이 가능한 세발나물은 신선 채소로 4kg 기준 한 상자에 10,0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습니다. 뿌리채 캐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양념에 버무려 먹는 세발나물은 봄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나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1월 호주 오픈 4강에서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연이 황제 로저 페더러와 맞붙었지만 아쉽게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제대로 된 몸 상태로 오늘 다시 격돌합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세계 34위인 우루과이의 쿠에바스는 정연의 샷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정연은 직선, 대각선, 코트의 좌우 공간으로 공을 찔러 넣었습니다. 1세트가 23분 만에 끝나고 2세트마저 일찍 기울자 쿠에바스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라켓을 발로 차고 공을 허공을 향해 치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드는 기행도 일삼았습니다. Are you up there, God? It's me, Pablo. 1시간 18분 만에 2대0. 페더러가 프랑스의 샤르디를 꺾으면서 호주 오픈 이후 한 달 반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당시엔 정연이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고 5개 대회 연속 8강에 진출할 정도로 경기를 치를수록 강해지고 있어 호주 오픈보다 더 치열하고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꽃피는 로맨스의 계절, 극장가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소설과 웹툰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두 편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로 팬들을 만납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양효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딱 한 번이라도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비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기 힘든 약속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아내. 엄마? 내가 네 엄마야? 1년 뒤 비 오는 어느 여름날 그녀가 돌아오지만 남편과 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일본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애틋한 사랑 영화입니다. 이야기도 탄탄하고 연출도 깔끔하지만 무엇보다 소지섭, 손예진 두 배우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입니다. 클래식이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버금갈 수 있는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 고심해 왔었고요.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롭고 너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가 너무 하고 싶었고요. 오래간만에 좀 메마른 감성에 촉촉한 단비를 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했어야지. 이랬던 사람이 나랑 사귈래? 누적조 횟수 11억 뷰를 기록한 웹툰계의 신화 치즈 인 더 트랩이 드라마에 이어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완벽하지만 비밀스러운 유정과 매력있지만 예민한 홍설의 캠퍼스 로맨스입니다. 웹툰 팬들의 가상 캐스팅 후보 1순위였던 배우 박해준과 오연서가 주연을 맡아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황하거나 이렇게 조금 귀여운 그런 장면들은 제가 평소에 하는 것과 비슷해서 저만의 아마 홍설로 다시 탄생하지 않았나. 굉장히 미묘한 작품이에요. 제가 웹툰을 보면서도 사실 한 번만에 다 이해를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리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
My daughter Angela was murdered 7 months ago. It seems to me the police department is too busy torturing black folks to solve actual crime. 딸을 잃은 엄마는 범인을 잡는 데 미진한 경찰을 탓하며 거대한 광고판을 설치합니다. 여성과 유색 인종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고발하는 영화 쓰리 빌보드입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이 작품으로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적인 에이즈 운동단체인 액트업 소속 프랑스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인권 영화 120bpm도 개봉합니다. 지난해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국제 비평가 협회상, 티어 종려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양호경입니다. 즐거운 아침 투데이 연예톡톡입니다. 한류 스타 이민호 씨가 국내 팬들의 배웅 속에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오후 배우 이민호 씨의 훈련소 입소 현장. 궂은 날씨에도 중국과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날 이민호 씨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민호 씨를 보기 위해 전날 일본에서 온 팬들은 단체로 건강히 빨리 돌아와요라고 외치며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민호 씨는 선복무 제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근무 10개월여 만에 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다시 대체 복무지로 복귀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결혼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행사장에 참석한 송혜교 씨는 분홍색 투피스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결혼 전이나 후나 아름다움은 여전하네요. 송혜교 씨는 결혼 후에도 가장 만나고 싶은 여성 한류 스타로 꼽혀 앞으로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데요.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남편 송중기 씨에 이어 여자 스타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짧은 연예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걸그룹 마마무가 신곡 별이 빛나는 밤으로 국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컴백 일주일 만에 MBC 뮤직 쇼 챔피언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7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차트에 K-팝 걸그룹이 오른 건 마마무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와 후배 가수 강남 씨가 또 한 번 뭉칩니다. 지난 2015년 전통시장과 이듬해 사람 팔자로 신명나는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던 두 사람. 1년 7개월여 만에 신곡 장지기장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태진아 씨가 작곡하고 아들이자 가수인 이루 씨가 작사한 곡으로 재미있는 가사와 신나는 리듬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MBC 월화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가 방송 첫 주 TV 화제성 전체 부문 1위에 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혹자는 대세 배우 우도환 씨와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 씨의 만남으로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첫 방송부터 파격적인 전개로 시청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서울 하늘은 이처럼 청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 20km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바람이 불면서 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나들이 즐기기 좋겠고요. 다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부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는데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여수 등지에는 약하게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차츰 그치겠고 오늘은 전국에서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3.7도, 강릉은 2.6도, 부산은 4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